집계된 피셜이 21년도에 제 개인으로 30억.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나도 그렇게 해서 뭐 몇십억 몇백억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내 전공에서 1% 들기도 힘든데 내가 그 1% 과연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2000년생 27살 송자호입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송자호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창업도 했었고 되게 흥망성쇠를 많이 겪었던 어린 사업가입니다. 어떤 흥망생쇠를 겪으셨죠? 20살 때 창업을 했고 한때 회사의 가치를 엄청 높여보기도 했고 또 저희 프로젝트를 국내 최고 거래소에 상장도 시켜봤고 또 상장 폐지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 성사도 겪어보면서 약간 또 극복의 또 사나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지금 또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만드신 거죠? 저는 원래 전공이 미술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갤러리, 그러니까 미술품 투자 회사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술품 전시를 하는 이제 회사였고 또 미술품을 또 대중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트 펀드 같은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술품 전용 코인을 만들면은 되게 획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 또 최고인 거래소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미술품과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국내랑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제 미술품이 뭐 되게 싼 거는 뭐 몇십만 원짜리부터 비싼 거는 이제 뭐 억 단위를 넘어가는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큐레이터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거래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작품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다가 해외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외 송금을 하려면 은행 가서 증빙자료 다 내야 되지. 그리고 또 송금하는데 뭐 바로 뭐 1분 만에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하루 정도 이제 뒤에 이제 송금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수료 뭐 한 몇천 원만 내면은 바로 1분 만에 이제 해외로도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미술품 거래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죠. 정말 나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업비트 상장사 대표는 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코인 투자요? 솔직히 저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잘 못해요. 못하는 건 뭐예요? 제가 ADHD가 살짝 있어가지고 사타 팔았다 사타 팔았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잘 못해요. 네. 업비트 상장사 대표라 그래서 그게 트레이딩을 잘하는 거랑은 별개다. 완전 별개죠. 축구 코치랑 선수랑 다르듯이 코인 트레이딩을 잘하는 거랑 재단의 대표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코인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은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코인으로 뭔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저는 반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큰 돈 벌려고 코인을 해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최소 몇 배의 차익을 보려고.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코인 투자는 항상 우리가 잘 된 케이스만 보지 망한 케이스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커뮤니티나 유튜브나 방송에서는 잘 된 케이스만 언급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야든 상위 1% 되잖아요. 100억 이상 벌어요. 꼭 코인은 아니더라도. 근데 코인으로 100억, 200억 번 사람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대표님 주변에는 실제로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냥 트레이딩으로 번 사람들 되게 많죠. 벌 수는 있긴 하구나. 그게 많이 번 사람은 얼마나 많이 벌었나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800억까지 번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예, 저 친한 형. 와 맛있긴 하다. 저 거기 1%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뭐 몇십억 번 사람들은 수두룩백 하고, 근데 제 주변에만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나도 그렇게 해서 뭐 몇십억 몇백억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내 전공에서 1% 들기도 힘든데 내가 그 1% 과연 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근데 그 3천만 원으로 800억 버신 분은 얼마 만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분이 코인 처음 시작한 게 2018년도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800억이 되신 거군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800억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투자는 개인의 이제 자유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잘된 케이스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저 또한 좀 반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코인 또한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고 되게 재밌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다 챗GPT 쓰고 제미나이 쓰면서 과제하고. 근데 그게 요즘은 또 코인이나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접목이 됐어요. AI를 활용한 트레이딩으로 제 주변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 AI는 돈을 넣어두면 애가 알아서 거래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요즘 뭐 AI도 되게 사기도 많아요. 막 예를 들어서 AI 프로그램도 판매하고 자동 매매 이렇게 뭐 API 연결해가지고 뭐 바이낸스에서 쓸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을 대기업에서 개발했다 그러면은 저는 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야.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어. 투자 가치도 있어. 이거 아는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현물 투자 잘못했다가 매일 보게 되다 그러니까 보면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뭔가 혹은 반대로는 코인 해보고는 싶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겁나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말씀 주신 코인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는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막 1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만들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500만 원 넣어가지고 뭐 한 달에 많게는 50% 정도 수익, 많으면 100% 수익.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그냥 하는 거죠. 적으면 예. 잃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럴 수도 있죠. 잃을 뭐, 수도 예. 있고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계속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 GPT랑 확률이 비슷하고 보면 되는 게, GPT도 틀릴 때 많아요. 예를 들어서 GPT에 딱 법률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뭐 거의 뭐 말하는 거는 거의 뭐 대법관 출신으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맞는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한 30% 정도 돼요. 재밌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런 주변에 AI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보이시는 거군요. 제 주변에서 좀 그렇게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심해가지고 꽁돈 한 100만 원 넣어가지고 해봤는데 뭐 큰 수익 나는 건 아닌데 지금 한 달에 한 20% 수익 났나? 20만 원 벌었어요. 대표님이 갖고 계신 키워드 중에서 그 청담 재벌가의 자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재벌 3세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재벌 3세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니 근데 지금 하고 다니는 복장부 보면 이미 재벌이에요. 근데 제가 웃긴 게 2019년도에 제가 열애설이 났잖아요. 그때 열애설 단독 기사가 제가 이제 재벌 3세로 소개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슈성을 위해서 과장되게 재벌 3세 송자호에 거의 호가 된 거예요. 저는 제 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진짜 재벌 3세여서 재벌 3세가 아니라 거의 뭐 다나카상처럼 내 세컨드 캐릭터처럼 해가지고 제 2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저는 한 준재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준재벌까지는 인정한다. 그건 인정합니다. 와, 씨 좋다. 준재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몰라서. 뭐 그래도 뭐 건물 몇 개 있고 회사 매출도 뭐 몇백억 되는 회사 몇 개 있고 뭐 집안에 뭐 지역 유지 한두 번씩 있고 이제 이러면은 실제로 그런 주변에 그럼 재벌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표님은 준재벌이라고 하지만 약간 그 두 가지 부류예요. 뭐 진짜 재벌들,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이제 자제들이 진짜 재벌 3세들이고.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주변에 그 재벌분들도 많이 있고 할 텐데 그분들도 실제로 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혹은 코인을 투자 자산으로도 그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찌됐건 코인이라는 업계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엄청 막 블랙적인 그런 이미지로 치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저는 사람들이 저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쟤 코인 했던 애? 뭐 사기꾼 뭐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군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건 좀 즐기는 편입니다. 무관심보단 관심이 좋다.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코인 하면 아직도 조금 위험한 영역 그렇게 생각이 좀 본능적으로 들긴 해요. 왜냐면은 뭐 하도 뭐 망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뭐 일단 박혔던 선입견이 사실 바뀌기가 좀 어렵잖아요. 전반적인 인식이 조금 뭐 어쨌든 도박성으로 봤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인이 뭔가 좀 제도화되고 이런 코인과 관련된 법이 시행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물며 제가 이 피카 코인을 할 때만 해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있어요. 안정화 되겠네요. 시선도 좀 좋아지고 그죠?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코인 안 할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어쨌든 제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와중에도 주변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여전히 잘 버시는 분들은 잘 버시나요? 근데 최근에 요 며칠 계속 하락장 와가지고 청산당한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뭔가 이 계속 잘 번다라는 거는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것도 궁금해요. 코인으로 기존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분들 트레이딩으로 막 자기의 기술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기술 때문에 벌었다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정말
운이 작용했다 생각하는지. 제가 봤을 때 기술이라기보다는 본인만의 이런 소신 플러스 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코인은 오히려 주식시장보다도 아직도 위험한 게 어찌됐건 24시간 시장이고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변수가 많아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삼성이 잘하고 큰 사고 안 치면은 웬만해서는 뭐 큰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피카코인만 해도 저희가 잘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때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유의 지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한순간에 코인의 가치가 90%까지도 폭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외부 요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리스크, 운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때 자기만의 그런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잘 버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업비트 상장도 하셨고 21살 때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를 버신 거예요? 이거는 뭐 제 피셜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어마무시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세무조사를 제가 받으면서 이제 집계된 피셜이 21년도에 제 개인으로 30억. 개인으로 30억 21살 때 그때 그 돈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그때 뭐 이제 저는 뭐 단 한 번도 돈을 위해서 뭐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또 그 정도 돈 들어오니까 살짝 저 초심도 잃고 아무래도 막 어린 나이잖아요. 당연히 남자가 어린 나이에 큰 돈 만지면 뭐 하고 싶겠어요. 차 바꾸고 싶고 막 명품 사고 싶고 아 다 해봤죠. 예. 어깨 좀 올라가고. 어깨 올라가서 막 허세도 부리고 예, 예. 완전 지금 보면은 그냥 너무 웃기죠. 지금 예. 웃기다 생각하세요? 뭐 지금은 좀 예. 빠진 상태신가요? 지금은 많이 내려놨죠. 부질없다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뭔가 그런 거에 크게 가치를 지금 제가 두고 있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 처음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청담동에서 나고 자랐고 기존에 가진 돈들이 많았고 그래서 집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들어봤을 때 아니잖아요. 대표님 스스로 하신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코인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을 거쳐 지나왔는지 좀 스토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의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엄청 저를 이렇게 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얘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해먹으려고 코인을 만든 거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애초에 저한테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게 저희 집안에 돈이 더 많아요. 제가 코인으로 번 돈보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아빠나 할아버지한테 뭐 그 증여받거나 오늘 뭐 아빠나 할아버지한테 사기치면 돼요. 근데 더 큰 돈이 더 많아요, 거기에. 근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뭐 그 돈을 뭐 해먹으려고 이 미술에 코인을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뭐 한탕을 해보려고 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인 게 저는 어렸을 때도 유복하게 살아왔고 코인을 만들 때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사실 전 미술을 진짜 좋아해요. 이게 뭐 완전 그냥 그림 그리거나 그림 전시회 보러 가면 되게 순진한 어린 아이가 돼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딱 창업할 때 제가 1억을 딱 모았어요. 20살 때? 부모님 용돈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혼자 미술품 사고 팔아서 아트테크로 1억을 딱 모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 공동대표랑 1억씩 해서 2억짜리 법인으로 시작한 게 피카 프로젝트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10,000원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이거 보면 또 그럴 거야. 야, 네가 그래도 유복하게 자랐으니까 그런 거지. 인정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라든지 좀 좋은 사람들도 많이 소개를 받았고 되게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좀 견문이 넓어져서 창업하는 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그거 미술품 사고 팔아서 500 벌었다는 그게 지금도 그 시장이 있어요? 지금도 가능하죠. 근데 그때 좀 더 쉬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조금 더 대중화되기 전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시세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맞춰져가지고 그 정도의 막 그 차이가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아트테크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네. 괜찮은데? 대표님 혼자 하셔도 돼요, 그냥. 네.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냥 뭐 시즌마다 한 몇 점씩 사와가지고. 그냥 뭐 법인에서 매입해가지고 또 그게 있어요. 미술품 6천만 원짜리 미만의 작품 비과세예요. 양도 차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생존 작가일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송자우 화가예요. 제 작품이 1,000만 원짜리예요. 대표님이 1,000만 원에 샀어요. 5천만 원에 팔았어요. 4천만 원 수익이죠. 세금이 없어요. 국내 생존 작가의 미술 작품은 6천만 원 미만까지는 비과세예요. 그 뭐 좀 어떻게 제가 도울 거 없을까요? 우선 유튜브 채널 좀 키워주십시오.
혹시 그 청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선망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한 번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그냥 저한테는 그냥 태어났던 동네고 제 고향이고 제일 편한 동네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나에게는 이렇게 일상인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뭐 신기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조금 재수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 제가 뭐 이런 질문 왜 드렸냐면 실제로 청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청담은 뭔가 약간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막 아, 내가 이거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막 무겁게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뭐 이거 요즘 좀 핫한데 조금 트렌디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한 1,000만 원 넣어볼까? 뭐 없으면 그냥 잃는 거고 약간 이런 사람들도 많고 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뭐 여가 생활, 나의 취미 생활 그런 데 좀 포커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청담동에 사는 부자들, 청담동에 사는 요즘 사람들. 그래서 요즘 뭐 제 동네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다 깨발랄하고 되게 여유가 있고 근데 그게 무겁지 않아요. 좀 가벼운 여유. 그냥 뭐 오늘 흑백요리사 봤는데 나 한번 가볼까? 가서 그냥 비싼 거 주고 사 먹고 그냥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돈으로 볼 수 있는 재미를 그냥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궁금한 게 피카코인 이제 상장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미술품으로 접목시킬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도 막 미술품이 엄청 비싸게 거래되고 막 몇천억짜리 작품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술 시장에 이 어쨌든 코인을 떠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어찌됐건 위변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그 서버에 그 이제 정보가 등록돼 있어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제 장점이 있는데 우리 미술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네, 그리고 그 전에 누가 소장했느냐, 소장 이력.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서버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시키면은 그런 진위 문제라든지 그런 게 너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결합이 된 새로운 결제 수단이 어쨌든 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인데 그러면 미술품도 거래할 때 이제 그런 전용 코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 전방위적으로 유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술품 NFT, 그러니까 이제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좀 많이 활용해서 뭐 미술 작품 보증서도 만들어 봤고 디지털 아트도 만들어 보고 되게 미술 시장에 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게 지금 상용화가 될 수 있나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거를 이제 뭐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좀 추락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 기술 자체는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작품이 진품이면은 이 진품 보증서를 NFT 토큰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두 개를 연동시켜 놓으면은 위변조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소장 이력도 정확하게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기술로만 보면 너무 좋은데 또 막 사기꾼들이 막 NFT 막 토큰 막 만들어서 막 그 막 말도 안 되는 미술품들 가치도 없는 거 막 비싸게 팔고 그런 것들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예체능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 뭐든 다 갖다 붙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 거래 수단으로서 코인이 이제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또 코인의 매력을 느꼈던 게 이 코인이랑 미술 작품이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테이먼스트는 작품을 공장처럼 찍어내요. 그냥 프린트해서 사인하면 이게 그냥 1억에 팔려요. 근데 그냥 계속 찍어서 팔아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뭐 창조 경제죠. 근데 코인도 어찌됐건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발행을 하면은 그게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니까 저는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사고의 어떤 틀을 이제 갖고 있는 거는 또 그것도 환경 덕분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인정을 하는 게 이 미술이라는 분야가 막 엄청 대중적인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 미술품은 이게 수집이나 투자의 길로 가면은 부의 종점이 있어요.
왜냐면 의식주랑 상관이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집에 살잖아요. 큰 집에 살면은 뭐가 보여요? 벽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벽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할 때 사는 게 미술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 종점은 보석, 미술품, 가구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미술에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재밌다. 부의 종점은 미술품이군요. 그런 심리가 생겨요. 이게 오타쿠적인 수집 심리가 생겨서 미술품을 그냥 하나만 딱 사서 끝내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 이런 취미를 하나씩 모아가는 삶을 좀 지향하고 있어요. 취미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림 뭐 전시회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그림을 사기 전에 전시회를 보는 취미부터 갖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 좋은 전시회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좀 알게 되기도 하고 많은 작가가 생기기도 하고 전시회 너무 좋다. 그런 거 안 가봐가 한 번 가본 것 같다. 지금도 많이 다니세요? 저는 그냥 일상처럼 다녀요. 저 전시회 가면 제가 힐링이 돼요.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그냥 뭐 서울 전시회 치면 쭉 나오고 뭐 제가 추천해서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대표님이 그냥 그림을 감상하시고 견문을 넓히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뮤지엄을 다니시는 거 추천하고 물론 갤러리 가도 돼요. 갤러리 간다고 뭐 꼭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둘러보고 나와도 되는데 가면 이제 그냥 영업이 쏟아지죠. 근데 절대 그림 갤러리에서 사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왜냐? 작가 마진이 50%예요. 5대5 계약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거기 써 있는 작가 이름 보고 뒤로 전화해가지고 뭐 27? 27살이죠 이제. 27 7년간 뭐 코인 업비트 상장도 해보시고 화제의 인물로도 여러 번 극복의 사나이. 극복의 사나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극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오해를 이겨내시면서 앞으로의 그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제 상장도 해보고 어쨌든 미국 미술 전공도 해보시고. 결코 돈이 목적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 그래도 사람이 인간이 남자로서 한번 태어났으면은 사회에 조금 이바지는 하고 영향은 조금 끼치고 내가 죽어야지 좀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뭔가 우리나라나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좀 끼치고 싶다. 그게 이제 미술과 좀 관련이 있겠군요. 당연히 있을 거고 관련이 없다 하면은 제가 미술보다 더 뭔가 재밌는 거를 뭐 찾는 시점이 왔을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은 꼭 오늘 팟캐스트 모신 이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대표님 누군지 모르다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미팅을 했는데 저희 직원분들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 외로 사실 기사만 놓고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코인 했고 아무리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아, 코인으로 돈 번 놈, 연예인도 만나고 조금 그런 놈. 이미지가 좀 거시기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온 날 유난히 와이셔츠 좀 큰 와이셔츠 그 부자티 나는 딱 와이셔츠 셔츠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제 눈에는 그런 것도 부자 같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좀 뭐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그냥 순박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악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뭔가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나중에 꼭 하고 싶고 저 약간 애국심이 살짝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국적을 뭐 포기한다거나 회피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고 완전 정면 돌파해서 뭐 우리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죽어도 우리나라에서 죽고 잘 돼도 우리나라에서 잘 되고. 그러니까 올바른 청년이라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비춰진 모습만 봤을 때는 진짜 무슨 너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볼 수밖에 없게 해놨더라고. 근데 뭐 이해는 해요. 왜 워낙 그 당시 때 제 이런 타이틀들이 자극적인 기사거리 소재로 쓰기도 너무 좋았고 뭐 어찌되건 근데 뭐 다 제가 감수해야 될 일인 거고 제가 뭐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그래도 성숙하게 잘 이겨낸 것 같고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재밌는 얘기하는 시간이었다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 missed the kick in the big game, failed my driving test, misspelled my ex-girlfriend's name on the tattoo on my chest, 'cause I can't do nothing right.